컴백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컴백합니다. 그러면 그때 수사기관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자들이 온갖 이재명 기범조처럼 이재명 기범조로 부역자가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줄 탄핵, 줄 체포, 줄 수사 이런 짓을 벌이고 있어요. 먼저 줄 탄핵은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겠죠. 이거는 국회의 문제고, 국회가요 지금은 미쳐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번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이재명이가 사는데 이게 끌어내려지지가 않으니, 대통령이 결사항전 버티고 있으니 국회도 민주당 좌파들도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닥치고 탄핵 하자 하면 좋죠. 오히려 탄핵 많이 하면 헌재 심리 마비되겠네. 마비되죠.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보세요. 대통령을 무한 탄핵하겠다. 이런 게 어딨냐고. 기우제식으로 대통령을 될 때까지 무한 탄핵하겠다. 이러고 있고, 거기에 한덕수도 내란 공범 탄핵하겠다. 그 다음에 박성재 장관도 탄핵하겠다. 그 다음에 김문수 장관은 인사 안 했다고 또 탄핵하나? 인사 안 했다고? 사과하기에 딱 앉아있더라고. 국무위원들이 사과할 때 서영교 의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아무나 닥치고 탄핵하겠다. 송미령 장관에게 해임 건의를 한대. 농림축산부 장관 송미령. 웃기잖아. 누구한테 해임 건의하는데? 누가 해임하는데? 너 윤석열 대통령한테 해임해달라고 건의하냐? 국회. 대통령이 윤석열이지. 그러니까 해임 건의한다는 게 황당하잖아요. 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김용현 장관과 이상민 장관에게 탄핵한다니까 또 사임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회에 완전히 탄핵의 유령이 국회를 뒤덮고 배회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미친 광풍이 국회를 휘젓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바로잡힐 겁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국회가 헌법에 탄핵권이 있다 해서 무자비하게 흔들면 대통령 계엄권도 헌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계엄권도 계엄은 내란이고, 탄핵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는 이거는 지금 내란 아닙니까? 국가 마비시키는 거는 탄핵의 사유가 있어야지. 계엄은 사유 없다고 떠들면서 탄핵은 사유가 있냐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줄탄핵입니다. 줄탄핵. 그 다음에 줄체포. 이게 뭡니까? 일단 김용현 장관의 긴급 체포부터가 잘못됐던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수사도 하기 전에. 그런데 경찰이 무섭네. 경찰이 벌써 참 신발 거꾸로 갈아 신는 데는 빠르네. 국수본 벌써 조직의 수장,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어디 도망가나? 도망가? 영장도 아니고 그냥 진물을 보고 있는데 긴급 체포를 해버리는 이런 게 참 부끄럽습니다. 같은 경찰이라는 게 부끄럽다. 같은 경찰이라는 게 영장도 없이 그냥 긴급 체포로 끌고 하나 직무 보고 있는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슨 죄가 있냐? 대통령이 오늘 그랬잖아. 계엄은 내가 피를 토하시면 내가 한 거니까 부하 직원들은 그 명을 따른 거에 불과하니까 공무원들이 뭐가 죄가 있냐? 공무원들에게 책임 묻지 말라고 대통령이 담화에서 이야기했잖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그러면 경찰은 따라야지. 그러면 계엄이 부적법하다고 명령에 불복하면 이게 나라 꼴이 되냐고. 진짜 계엄이 필요하면 어떡할 건데? 이번에도 저는 필요하다 보지만, 이번에도 계엄은 필요했다 보지만 진짜 전시사변이면 또 어떡할 거냐고. 어떻게 대통령의 계엄 명령에 따른 행위가 이게 무슨 범죄라고, 내란, 이것도 무시무시한 내란으로 몰아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까지 다 잡아가냐? 이런 게 체포.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까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긴급 체포. 이게 정상적인
좀 수사입니까? 수사기관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좀 정찰이라고. 제대로. 이게 반드시 나중에 반전 후유증이 온다고. 그 수사기관들의 행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나중에 저는 봅니다. 이래서 이게 무슨 이게 법치가 되고 중심을 잡아야지. 어디서 이게 이런 여론, 정치 수사를 하고 있는 한심한 게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를 남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아니 뭐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명에 따른 것밖에 없는데 이게 왜 범죄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근데 뭐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뭐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소환 통보하고요. 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국회 이게 표결을 뭐 국회의원들 들어가는 걸 이게 발목을 붙잡고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게 뭐 계엄에 뭘 했는데 의원들에게 의사를 모아보려고 당에 집합해라 뭘 했는데 근데 150명 충분하잖아. 해제 통과하는데 뭘 했는데 왜 추경호 원내대표를 부르죠? 경찰 왜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소환해서 이게 수사하느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게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좀 있으면 이게 또 뭐 한덕수 총리 오라겠네. 내란 안 막았다고? 또 이게 국무위원들 11명 다 오라겠네. 벌써 이게 박성재 장관 소환했다잖아요. 박성재 장관이 뭘 잘못했다고? 그 심의기관인데 뭐 통과 의결기관이냐? 의결기관이면 또 찬성 반대도 소신이지. 그게 뭐가 범죄인데? 더군다나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소환하고 피해자로 전환시키기 수사하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이게 미치 수사입니다. 미치 수사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완전히 뭐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어요.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이 나서가 경쟁적으로 민주당 이재명이한테 잘 보이려고 여론 수사를 이런 식으로 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치 수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예요. 압수수색도 아니 대통령실이 어딘데?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 기밀이 다 있는 여기 들어가 마음대로 뭐 압수수색한다고 설치고 그래. 우리 역대 관행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에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임의 제출로 임의로 이게 필요한 거 있으면 주면 되는 영장이 있으면 어디 들어가 모든 걸 다 파헤쳐가지고 지금 기밀이 특전사, 도기 압수수색, 뭐 이게 방첩사도 압수수색, 수방사도 압수수색, 온갖 국가 기밀이 다 북한에 넘어가고 있으면 북한에 이 기밀이 민주당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선원, 김병주 이런 자들이 온갖 기밀을 유출하고 있는 게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위치나 모든 우리 합참의 지하 구조라든지 우리 정보사 요원들까지 이름을 막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김병주나 박선호이가 이 자들이 국가 안보를 팔아먹고 있는 완전히 이 자들이 반역자들입니다. 우리 국가 기밀이 줄줄 새고 있단 말이에요. 군인들도 이게 정찰이 돼요. 어디서 이게 특전사 여단장이 눈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게 군인이냐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압수수색, 무리한 수사, 무리한 체포 이걸 이게 국가 기밀들이 줄줄이 새면 이게 좌파 민주당이 가면 결국에 북한이나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심각한 안보 위기,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오죽하면 이게 눈물로 이게 막은 사람도 있어요. 요원 이름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 수방사령관이 막았잖아요. 지금 국회가 미치도록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전부 범죄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밀을 다 폭로하면서 이게 유튜브 생중계까지 하고 있어요. 이 추미애가요. 진상조사단이 단장이라고 그러더라고. 추미애가. 이자가 탈영병의 엄마가 지금 이게 군인들 수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탈영병의 엄마가 지 아들이나 잡아오지. 지금 뭐 진상조사 단장이야 단장. 와 이자가 이게 뭐 얼마나 추미애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지 의사들 뭐 복귀를 했더니 계엄으로 대규모 유혈 사태 인명살상 나니까 병원 한다고 이게 오라고 하질 않나 이런 괴담이야.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연장해서 장기 집권하려고 겸한다. 이런 게 괴담을 퍼뜨리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제가 보기에 국회나 수사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광기에 미쳐서 그 미치광이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는 이런 그 심각한 상황이다. 이 모든 게 뭐 때문이다? 이 모든 게 어떻게든 이재명 재판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이든을 위한 방탄 공포정치다. 공포정치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국회 수사기관이 이런 작태가 오로지 이재명 1인 방탄을 위한 이런 공포정치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재판도 안 가고 통지도 안 받고 자기가 살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 수사기관들 꿈 깨야 됩니다. 절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일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기에 그걸 떠나서 명색이 공천이나 수사기관이라는 자들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말을 하지 않나? 출금지를 하지 않나? 또 이게 대통령실을 무리하게 털려고 하지 않나? 이런 게 그 칼춤을 추고 있는데 이거는 그 명백한 반국가행위다. 이걸 제가 엄중하게 경고하고요.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이게 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수사기관들이 참 이게 답답한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중심을 잡고요. 또 저처럼 제가 법조인 아닙니까? 이런 수사기관들의 칼춤은요 반드시 멈춰야 된다고 제가 방송마다, 아직 제가 뭐 몇 개 잘린 것도 있지만 아직 많이 나갑니다. 연합뉴스나 오늘 MBN 다 많이 방송 나가기 때문에 이런 국회에 무도한 줄탄핵, 그다음에 한 건이고, 그다음에 대통령령, 뭐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뭐 이런 것들 또 하나 21건 이렇게 해서 42건을 결재를 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업무에 복귀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에 복귀했다. 그리고서 어제 5일 만에 출근하고서 대국민 담화를 녹화해서 공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복귀했다. 이건 정치적인 의미로 본다면 정면 돌파를 하겠다. 뭐 대국민 담화도 수사든 탄핵이든 내가 맞서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저런 언론 보도들을 보면 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면 변론 요지서도 내가 직접 쓰겠다. 물론 뭐 변호인단 뭐 이런 사람들 구성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수사에도 본인이 검사 출신이니까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통치행위론 뭐 이런 거라서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이제 낼 수 있다. 그리고 내겠다. 뭐 이런 거죠.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사임하고 나서 주 사우디 대사인 최병혁이라는 사람을 국방장관 후임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최병혁 대사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사를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제 약간은 이제 중립 성향인데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군 출신입니다. 삼선이고요.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이 지역 출신인데 이 사람을 재지명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기호 의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명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지명을 받아들이면 여야 간에 청문회를 해야 되고, 우선 이 지명이 적절하냐, 한동훈 대표도 뭐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하냐 뭐 이걸 둘러싸고 이제 온갖 논란이 있을 거고요. 아마 청문회 날짜 자체를 민주당이 잡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지금 높은 상황에서 누가 지금 국방장관 지명을 받아서 내가 국방장관 하겠다 이렇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방장관 공백 상태죠. 국방장관만 공백인가요? 국방차관이 대행하고 있는데 군 수뇌부
16명 정도가 지금 이른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6.25 이후에 가장 위험한 안보 공백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밖에 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라도 자 이렇게 됐지만 뭐 다시 제2의 비상계엄이 선포될 가능성 없으니까 안보 공백만이라도 일단 메우자. 이거는 정말 국가 비상사태니까 이야말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까지 이 공백을 북한이 오판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형식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군 통수권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군을 통수할 수 있을까요? 지시해도 듣지도 않을 텐데요. 이 군수뇌부라는 사람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시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지난 비상계엄 때. 물론 그 사람들 말이 사실이라고 할 때.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내일 직무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의 지시를 누가 받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그건 뭐 지시가 아니죠.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정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안보 공백을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여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안보 공백만큼은 메우자. 그런 합의를 하는 것. 그게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한테 그걸 기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군수뇌부 뭐 육군참모총장 없죠. 뭐 방척사령관 없죠. 특전사령관 없죠. 뭐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위기다. 이 위기를 구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전국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업무 복귀를 어저께 했으니까 업무 복귀의 시계가 하나 이제 흘러가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내일 끝날 것입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7명입니다. 한 명만 더 찬성 입장을 밝히면 가결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한 명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미 마음속에 결심을 굳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이후에 내가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의힘 단체장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표결권은 없지만 그런 상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배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선출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은 당론 부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기서 오히려 방점은 지금에 있습니다. 어제 그 시간에. 그 시간 이후로 마음 바꾸고 오늘 있고 내일도 하루 종일 있고 오후 5시에 하겠다는 건데 여러 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20명이 넘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거죠.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자 의원총회에서 표결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거는 이제 내일 5시면 뭐 한 3시쯤이나 또는 뭐 2시쯤이나 의원총회를 하겠죠. 그래서 지난 7일에 했던 방식 표결 불참 아마 그건 못할 겁니다. 이제 뭐 표결에 참여해서 당론 무결 뭐 이런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완전 자유투표 아마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최종적인 결론은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탄핵 가결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전망이 국민의힘 주변에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업무 복귀의 시계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계, 이 시계는 민주당의 시계죠. 이게 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업무 복귀의 시계는 내일 오후 5시에 멈출 것이고 탄핵의 시계는 오후 5시에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제 저녁 오늘 아침 방송신문 방송신문이 결국은 국민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죠. 한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평가 가혹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매체는 뭐 별로 원래 평상시에도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궤변.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그 기자 생활 오래 했지만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매체는요, 기본적인 팩트는 팩트대로 중립적으로 전달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뭐 궤변이다, 강변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전달해야죠. 그 팩트의 전달 과정에서 자기의 가치관을 주입해서 궤변, 강변 이렇게 아예 그거는 이제 언론 기자들은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그러는데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 기사가 좀 다릅니다. 근데 스트레이트 기사 자체에 궤변, 강변입니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통치 행위라는 측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 다수가 공감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리는 있는 겁니다. 왜 통치 행위라는 이론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과거의 판례나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뭐 이런 거 거기에 보면 통치 행위에도 일정 우현적인 상황이 있으면 그건 법이 단죄를 받아야 된다. 이게 과거 판례입니다. 물론 그 판례를 뭐 새롭게 대법원에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치행위 이론을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맞서겠다 하는 것은 궤변이 아니고 일리는 있지만 아마 다수설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게 중립적인 판단 아닌가요? 근데 아예 궤변으로 이 기사 자체를 그렇게 쓰는 매체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는 그 언론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단정하고 쓰는 그런 상황이 됐다. 언론이 뭐 저는 언론의 역할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지만 현실이니까 현실이 그렇게 됐다 하는 거고요. 어디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무슨 정신적인 뭐 상황 뭐 이런 것까지도 뭐 이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더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거는 정말 심한 얘기죠. 자, 그 정도로 악화됐다 하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담화가 있고 나서 내일 그 탄핵소추안 표결 때 훨씬 더 악화된 환경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될 당시에 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그 친윤들이 했었죠. 3일 천하. 바로 이번이 업무 복귀 후 3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결국 스스로 김옥균 프로젝트에 갇히는 아이러니를 만들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밖에 남지 않고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국면으로 넘어가고 부결되면 아마 또 낸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말에 또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자, 이렇게 되고요. 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권성동 원내대표가 휴대전화를 보는 장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중계를 아마 휴대전화로 본 모양인데 그게 또 사진에 찍혔더군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이씨 뭐 내용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거의 욕설에 가까운 혼잣말을 하는 것이 찍혔습니다. 그 원조 친윤이라는 권성동마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다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고요. 이 사람들은 원래 질서 있는 퇴진을 촉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점으로 종합 판단해 본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뭔가 이 법률에만 매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다퉈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굉장히 정치적인 법조인들입니다. 헌재 결정이 정치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이에 자기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은 다 돌아서고 심지어 법조인들마저 어떤 그 세상의 여론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정치인뿐 아니라 법조인까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고립무원은 더욱더 심화되는데, 이게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본인의 그 뚜렷한 도구말을 보여줌으로써 더 악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상황이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복귀 의지, 뭐 그 부분은 평가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어제 대국민 담화 이후에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그 또한